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이면 40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진 7년 되었고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 완벽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아이 낳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육아하다 보면 직장도 관둬야 하고 돈도 쪼들릴 게 눈에 선하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배려로 친정집 빚을 갚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다가 사기를 크게 당했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 부모님만 빚을 떠안게 되었고 외동인 저는 차마 부모님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는 교제 기간이 오래되었고 프로포즈에 왔을 때에도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주더라고요. 결혼 계약서를 쓰자는 것이었죠. 서로의 직장생활 급여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고 무얼 하든 어디에 쓰든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 생신 등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선물이나 용돈 등 각자 지분 알아서 하기로 하는 조항도 넣었고요. 남편이 제기해주는 배려였죠. 공동생활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친정 빚을 갚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편이 결혼 전에 이미 시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해둔 상황입니다. 결혼 전에 저를 시부모님 앞에 앉혀두고서 했던 말이 참 감동적이었죠. 이 사람 사정에 대해서 두 분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린 이 사람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심코 하는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돈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한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하다못해 고무장갑 하나 사달라는 말도 절대 하지 마시고 저에게 해주세요. 결혼하면 시부모들이 며느리들에게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또는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고 많이들 하신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여유 전혀 없거든요. 엄마나 아버지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사람에겐 정말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러니 괜히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사망시키지 않으시려면 이 사람에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말아주세요. 여기서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약속해 주세요. 인품 좋으신 시부모님은 그러마 걱정 마라 하셨고 제 손을 잡아주며 고생한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혼한 지 7년이나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시댁 관련 스트레스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단 한 명, 시댁 식구 중 단 한 명 때문에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서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의 바로 위 동서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이죠. 만행이 어느 정도로 크고 화려한지 같은 여자지만 정말 밥맛 떨어지는 재수탱이입니다. 편의상 형님으로 부를게요. 형님은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비슷한 교육에 비슷한 나이대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결혼은 저보다 1년 늦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형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결혼 계약서를 쓰고 결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댁 식구들 모두 결혼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죠. 형님 결혼 후에 첫 명절이 추석이었는데 저희 부부는 각자 효도하기로 했지만 명절은 서로 상부상조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명절을 시댁에 최소한의 예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추석 앞두고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댁 문화가 차례는 지내도 음식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워낙 간소하게 하시는 편이라 전 붙일 것도 거의 없다. 그것도 혼자 시장에 가셔서 차례 올릴 것만 딱 준비하시고 시누이랑 둘이 1시간이면 뚝딱 다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 당일에 먹을 아침과 점심상만 준비하면 된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시댁 와서 음식하지 말고 집에서 알아서 조금만 해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 음식 몇 가지 정하고 각자 할 것을 나누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동서,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결혼 전에 셀프효도 하기로 결혼 계약서 썼거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상대방 집안에 인사드리고 명절은 각자 집에서 보낼 거야. 그래서 명절엔 남편만 시댁에 갈 거야. 나는 동선이가 어떻게 할진 잘 모르겠고 우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명절 문제는 나랑 상의할 것 없어. 알아서 명절 잘 지내고 우린 끝나고 밥이나 한번 먹지 뭐. 형님의 요지는 결혼 계약서 상에 셀프효도 하기로 했고 명절에 각자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벙치더라고요.
알았다 하고 끊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본인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갸우뚱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당황하실 분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아주버님이랑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는데 한숨 푹 쉬시며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해서 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되게 미안하다며 그렇게 하고 싶으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식구들 먹을 음식 해가지고 간다고 했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맙다 하시며 명절 때 보자고 했어요. 명절 때 시댁 식구들 다 모여서 이 일에 대해 상의했더니 아주버님이 식구들에게 면목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결혼 직전에 결혼 계약서 안 쓰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일단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하고 나중에 조금씩 조율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결혼 계약서대로 이행 안 할 거면 당장 이혼한다고 형님이 그랬다네요. 그 첫 번째 싸움이 화장품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말을 빌리자면 결혼식 이후에 회사 동료들이랑 친구들이 결혼턱을 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식비랑 술값 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주버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시댁에서 모두 아주버님에게 주었는데 그 축의금 대부분은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형님이 쓸 명품 선물 비용으로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자 생활비 통장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 못해서 빌붙으면 어쩌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다투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버님이 지원해 달라고 하기 직전에 형님이 고급 수입 화장품 값으로 거의 200만 원이나 지출한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여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형님 하객은 별로 없었을 뿐더러 형님네 친정에서 축의금도 나누어 주지 않아 결국 아주버님 축의금으로 신혼여행 현지 경비랑 형님 명품 선물하는데 다 쓴 것이니 당연히 지원해 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러한데 형님은 무조건 결혼 계약서 내용대로 하자고 했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을 설득해보고 화도 내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결혼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안 하려면 위자료 주고 이혼하자고 강력하게 나왔다네요. 그런 일 있고 얼마 뒤에 추석 명절이 다가온 것인데 살짝 말 붙여보았다가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을 알고 더 싸우기 싫어서 그만두었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형님 부부가 등코로 살기로 이미 결혼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해서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었는데 형님은 그런 것도 없고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시댁에서 아이 이야기 나오지 않게 미리 조치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날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죄송하고 저희 부부에게 면목 없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나 남편이나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도 뭐 둘이 잘 상의해서 결정했겠지라며 애써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막내 시누이 또한 요즘 세대라 그런지 각자 잘 살면 되지 시댁이니 가족이니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쿨하게 말해주더군요. 시누이랑은 그간 서로 바쁜 탓에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날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친자매처럼 지냅니다. 여하튼 추석 명절 큰 잡음 없이 조용히 잘 보냈네요. 그리고 얼마 뒤 형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 잡아서 식사 자리를 함께했죠. 화려하더라고요. 옷도 장신구도 그렇고 피부는 어쩜 그리 고운지 같은 여자가 봐도 관리 엄청 받는구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밥 먹다가 형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남루한 거 아니야? 예쁘게 하고 다녀야지. 요즘 백화점 세일 기간이라 옷도 싼데? 좀 고급스러운 것으로 맞춰 입어. 패션도 경쟁력이라고. 화장품도 좀 좋은 거 쓰고. 피부 푸석한 것 좀 봐. 너무 없이 사는 거 티낸다 동서. 친정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인생의 먼저 아니겠어? 그렇게 뒷바라지만 하다가 동서만 늙는다? 돈 벌어서 어디다 갔어? 우리가 버는 돈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야. 저희 부부도 맞벌인데 그렇게 없이 살진 않아요. 옷이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도 안 가고 형님 말처럼 친정 부모님이 좀 여력이 안 좋으셔서 지원도 해야 하고요. 저는 옷 사는 대신에 금을 조금씩 사 모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돈, 한돈 이렇게 모아두고 있어요. 만약 형님이 나중에 아이 낳으면 그중에 제일 큰 걸로 선물할게요. 없다고 은근히 까대는 형님에게 기분이 나빴던 저는 딩크로 살기로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표정이 싹 가시면서 톡 쏘더라고요. 난 아이 때문에 내 커리어 망치고 싶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분명 추석 때 이야기했을 텐데. 동서가 내 말이 기분이 나빴나 본데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아이 안 낳는 건 동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리고 금값이 얼마나 싼데 금테크라니? 시대에 뒤떨어지게. 옛날 금본위 제도 때나 금 투자했지. 지금 금값이나 10년 뒤 금값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차라리 구두 하나 사신 찍으래. 뒤축 많이 달았던데. 오늘 점심값은 반반씩 하는 게 좋겠다. 사주려고 했더니 돈 아깝네? 그리고는 일어서서 가버리더라고요. 싸울 생각까진 없었는데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 비꼬고 말았어요. 그렇게 형님이랑은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죠. 형님은 그 이후로도 가족 전체가 모이는 때에도 거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2번,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신 때만 뵙는 게 고착화되었죠. 시댁은 생신이라고 따로 생신상을 차리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맨날 첫날 먹는 밥, 생일 때만이라도 외식 음식 먹고 싶다고 하셔서 뷔페집이나 한정식집에 가곤 했습니다. 재작년에 시어머니 생신 때 한정식집에 있었는데 그날은 시누이가 날이 좀 서 있었어요. 원래 무던한 성격이었고 직장생활도 하고 어쨌거나 식구들보다 어린 사람이다 보니 깨어있기도 했었는데 그날은 좀 형님에게 까칠하게 하더라고요. 새언니, 아무리 결혼 계약서 상에 셀프효도 하기로 했다지만 그래도 시부모 생신인데 선물 하나 사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용돈 쓰시라고 10만 원이라도 한번 줘 보시던가요. 나도 비교하긴 싫은데요. 둘째 새언니 돼도 결혼 계약서 썼지만 새언니처럼은 안 해요. 둘째 새언니는 본인은 최소한만 하는 것이라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진짜 진심으로 너무 잘하거든요. 그런데 새언니는 평소에 시댁 한번 들른 적도 없고 명절날 그리고 어버이날은 의뢰 안 오잖아요. 큰오빠만 떨렁 와가지고 호라비 인형 고기도 못 들고 앉아있고 아무리 각자 삶이 우선이라지만 그럴 바에야 결혼은 왜 한 거예요? 나도 직장생활 하지만 하다못해 옆자리 직원이 생일이면 케이크 하나 보내주던가 아니면 커피 쿠폰이라도 주거든요. 근데 새언니는 어떻게 결혼하고 지금껏 몇 년 동안 이런 한 장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 쓰질 않아요?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네요. 그날은 시누이가 나를 잡은 듯 작심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도 그랬지만 모두들 고개가 형님에게로 돌아갔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형님도 당황했는지 아주버님을 노려보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대답할 생각을 안 하자 형님이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말대로 결혼계약서 작성할 때 시댁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큰오빠가, 우리 친정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내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어련히 오빠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분에게 커피 쿠폰이나 케이크 쿠폰을 보내면 사용하실 수는 있나요? 그럼 저도 편하죠. 그러면 너무 예의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던데요? 큰오빠에게 다 들었어요. 언니네 친정에 큰오빠가 많이 한다면서요. 용돈도 따로 챙기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냉장고, TV, 세탁기까지 바꿔준 건 왜 말 안 해요? 그거 저 일하는 회사에서 내 앞으로 나온 직원 할인 포인트 보태서 산 거라고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무슨 각자 하기로 했다는 말을 한대요. 그럼 큰오빠가 새언니네 한 건 뭔데요? 큰오빠는 새언니네 집에 당연히 해야 하고 새언니가 우리 집에 하는 건 결혼계약 위반이고요.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니 시부모님도 그만하라고 말리고 아주버님도 서둘러서 자리를 정리하더라고요. 형님 아무 말도 없다가 다들 헤어질 때도 목 인사만 가볍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일이 있으는 며칠 뒤에 제게 전화해서 시누이가 버릇이 없다느니 시어머니가 시누이 시켜서 자기 쫑꾸 줬다느니 명백한 결혼계약 위반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하겠다 어쩐다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네요. 그러다가 작년 초쯤에 형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급하게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말인즉슨 자기 남동생의 나쁜 일이 휘말려서 형사 고소를 당하게 생겼다.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른 체 한다. 그러니까 저보고 돈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식구끼리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유도 없고 안 된다고 말했더니 대뜸 금을 팔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금값 엄청 올랐던데? 몇 년 전보다 2~3배 오른 거 아니야? 매달 금 산다면서 그거 좀 팔아주면 안 돼? 내가 좀 급해서 그래. 가족끼린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벙찌더라고요. 제가 가진 금까지 노릴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저 금테크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매달 금반지 하나 둘씩 모으다 보니 재작년 시세로 거의 7천만 원 가까이나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감이 좋은 것이니 제게 5천만 원만 융통해달라고 했었죠. 저는 애둘러 거절하고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아주버님이랑 통화하더라고요. 재수씨, 그 돈 해주면 절대 안 돼요. 처남네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고요. 집사람이 재수씨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처남도 집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돈 갚으라고 하니 재수씨한테 돈 빌려서 갚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혼하려고요. 아주버님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놀라웠죠. 형님이 몹쓸 제비에게 걸린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년 전부터 주식이다 코인이다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돈을 좀 잃었으니 아주버님에게 갚아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해서 아주버님이 돈도 해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처남에게 물어봤더니 처남은 매형이 주식이랑 코인에 돈 다 날려서 월급 차압당하게 생겼다면서 돈을 빌려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형님네 남동생이랑 형님을 털어보니 은행 계좌에서 어떤 남자에게 돈을 계속해서 송금한 정황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형님이 몹쓸 놈에게 걸려서 작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일로 여러 차례 다투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 지경이라며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 부모님께는 당분간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제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저희 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보고 누추하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제게 돈을 해달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혼 이야기 나와서 두 사람 모두 협의 중이라는데 제게 돈 빌려가면 그 돈을 떼먹을 심산이었는가 봅니다. 그 뒤로 며칠 뒤에 제 회사 앞에 찾아와서 상의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내색 없이 형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아주버님과 시댁에 대해 하소연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너무 돈돈거린다.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 재산인데 너무 자기에게 돈은 안 쓴다며 서럽다는 것이었고 시 부모님이나 시누이가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봉질 하나 꺼내더니 스트레스로 정신과 약 먹고 있다며 제게 보여주네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본론이 나왔습니다. 동서, 내가 명품 많은 거 알고 있지? 그거 내가 동서한테 반값에 매매할게. 다 합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 가방이랑 지갑이랑 그리고 코트랑 액세서리도 있어. 그러니까 나 믿고 돈 좀 빨리 해주면 안 될까? 내 신용 알잖아. 그날은 그냥 어떤 말을 하나 드러나주고 형님네 사정에 간섭할 생각 추호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거짓말하면서 돈 이야기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그리고 아가씨도 형님한테 스트레스 안 주려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무슨 스트레스로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피해망상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들었는데 형님이 급전 필요해서 이미 명품들 다 처분했다고 하던데요. 형님 맨날 자랑하던 그 샤넬 가방도 안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무슨 가방이네 지갑이네 저한테 판다는 거예요? 나한테 사기치려고 했어요? 너무 물러보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혼 협의 중이라면서요. 혹시 갈 때 가더라도 저를 벗겨먹을 생각인 건가요? 같은 여자지만 진짜 구역질난다. 다 같이 시답지 않은 거짓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맨날 그렇게 주장하는 결혼 계약서대로 하시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아주버님과 형님은 별거 중입니다. 형님이 갑자기 합의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다네요. 시댁이 1년 넘게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다만 형님의 일 중에 외도 문제는 빼놓고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 공표를 했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혹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안절부절 못해하셨고 시누인 그렇게 살 바에야 빨리 이혼소송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이혼소송을 접수하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합의혼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좀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하고 있다네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풍비박산이 난다더니만 저도 같은 여자지만 진짜 대책 없는 형님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